여러분, 요즘 원달러 환율을 보면 모두들 지금 달러를 사야 돼 말아야 돼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달러가 최근 들어서 폭등했다고 이야기할 만하거든요. 굉장히 많이 올라갔거든요. 예. 1달러를 살라 그러면 지금은 1168원을 내야 합니다. 1168원. 이게 떨어져서 1168원이었지. 예. 어제만 하더라도 1170원이었고요. 그제만 하더라도 1170원을 넘어섰습니다. 예.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는 거예요. 도대체 달러를 사야 돼 말아야 돼 이런 생각 말입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이 고점 아니야? 팔아야 돼 말아야 돼 이렇게 지금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말입니다. 이 외환 전문가들 이야기나 증권사 전망이나 이런 걸 보면요. 지금 원달러 환율 달러에 대해서는요. 쉽게 말하면 더 올라간다. 더 올라간다. 예. 1200원까지는 한번 찍을 거다 하는 게 전문가들의 이야기예요. 내려올 수도 있겠지만 1200원 한번 찍지 않겠느냐 이런 예측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이제 왜냐고 할 때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러니까 달러가 올라갈 수밖에, 쉽게 말하면 달러 강세가 계속될 수밖에, 환율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 제가 그냥 단순하게 세 가지만 댈게요. 세 가지만. 첫 번째는요. 테이퍼링이 빨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미국의 채권 매입을 축소를 해서 쉽게 말하면 통화량을 줄여가는 방법을 빨리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그런 예측들이 나옵니다. 돈을 덜 풀겠다는 거잖아요. 돈을 덜 풀으면, 지금보다 돈이 덜 풀으면 달러의 가치는 올라가겠죠.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면 달러가 강세가 된다는 뜻이에요. 달러가 강세가 된다는 뜻. 그러면 환율은 더 올라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미국의 금리 인상입니다. 금리 인상에 대한 것도 나중에 먼 일이라고 해요. 지금 미국은 뭐 금리 인상이 중앙은행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2023년 내년 후년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IMF가 내년 말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예. 그런 상태지만 환율은 미래에 대한 기대되는 이익이 현재에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금리를 빨리 올릴 수도 있어. 당초에는 2024년에 금리를 올린다고 했는데 지금 2023년으로 땡겼어. 그것도 2번 올리겠대. 이러면 또 달러의 강세가 이루어집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빚이 많은 사람들은 가서 갚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통화가 줄어드는, 시중에 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작용이 됩니다. 돈이 줄어들면 그에 대한 강세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제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우리나라가 돈을 너무 많이 풀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 많은 나라들이 긴축의 모양새를 취하고 있어요. 돈을 줄여가겠다. 돈 푸는 걸 줄여가겠다. 심지어 유럽 같은 경우는 이미 채권 매입을 축소하겠다. 테이퍼링은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미 시장에서는 유럽은 테이퍼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인식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금리를 올릴 시기도 빨라지겠다 이런 생각이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 테이퍼링에 금리 인상에 이런 긴축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우리만 늘려요. 우리는 내년 예산만 하더라도 엄청난 팽창 예산입니다. 604조에 돈 엄청 뿌린다는 거예요. 올해도 마찬가지. 올해도 본 예산만 558조고요. 1차 추경, 2차 추경에서 벌써 50조를 더 증액을 시킨 상태예요. 50조를. 그러면 여러분 이대로 가면 우리 돈은 엄청나게 뿌려집니다. 돈은 뿌려지고 한국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상대적으로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죠. 달러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그렇게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세 개만 이야기해도 이런데 이거 말고도 오히려 원달러 환율이 올라갈 수 있는 요소가 더 크다는 겁니다. 원달러 환율이. 예. 뭐 또 더 대볼까요? 대략하면 너무 많아서 올라갈 수 있는 요소가 더 많지 내려갈 수 있는 요소보다. 델타 변이도 있잖아요. 델타 변이. 델타 변이 지금 대한민국 장난 아닙니다. 예, 2,000명씩 계속 나오고 있어. 어제 2,000명이었죠? 예, 계속 2,000명씩이에요. 이대로 되면 백신 접종이 늦어지면 늦어지는 만큼 심각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내수가 심각해지고요. 전 세계적으로도 델타 변이가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 이건 델타 변이가 늘어나면 우리가 수출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보복 소비가 그만큼 줄어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수출까지 줄어들어요. 그러면 내수에 이어서 수출까지 줄어들면 우리 경제는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이야기죠. 어려워진다는 이야기니까 그 어려움이 결국 원화 가치 약세로 반전되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도 하는 거거든요. 때문에 지금 환율은요 언젠가는 언젠가는이라는 이야기도 뭐 맞는 이야기지만 어쨌든 뭐 1200원 한번 찍고 내려오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그런 징조가 보이는 게 8월에 외국인들이 증권시장에 증권을 팔아서 달러를 사는 거 보세요. 증권시장에서 완전히 빠져나간 돈이 7조 8,160억 원이 굉장히 많이 빠져나가죠. 이게 이제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 뭐 이런 것도 여기에 껴있을 거예요. 요즘 최근 한 3일간 외국인들이 증권시장에서 자꾸 사들이긴 하지만 8월에 이렇게 빠져나갔는데요. 게다가 9월은 지금 어떻게 될런지 지금 미국은 9월에 조정설 나오고 있거든요. 아니 조정되고 있거든요. 적어도 10 내지 20% 조정이 된다고 하는데 조정의 어떤 모양새가 갖춰가고 있어서 오히려 외국인들이 더 많이 빠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달러를 사야 될까? 줄여야 될까? 바로 이 5대 시중은행의 달러 예금 잔액을 보면 우리가 조금 짐작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짐작할 수는. 예, 왜냐하면 1월에 보세요. 503억 6천만 달러였죠. 지금 8월에는 838억 9천만 달러죠. 그런데 5월에는 602억 6천만 달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익을 실현했다 이런 생각도 들잖아요. 그죠? 이익을 실현했다. 뭐 달러 가지고 투자해서 이익 실현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는 거죠. 이익을 실현했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러면서 6월에 557억 2천만 달러, 7월에 542억 7천만 달러, 8월에는 8월 12일까지긴 하지만 538억 9천만 달러. 좀 낮아지죠. 그죠? 좀 낮아지죠. 좀 낮아진다는 건 지금 많은 사람들 달러를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지금 달러를 야금야금 내다 판다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쌀 때 샀을 때 뭐 제가 사라고 했을 때가 1,080원대였죠. 그때 샀던 사람들이 지금 1,170원에 이제 내다 판다. 뭐 이런 생각도 지금 들게 되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궁극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필요한 사람은 사되 지금 이익 실현하는 사람들도 많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1,200원은 한번 찍지 않겠느냐. 1,200달러라고 그랬나요? 죄송합니다. 1,200원 찍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우리 정호철님 달러 팔아야 한다는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부 가지고 있으면 내가 달러를 많이 보유하고 있으면 좀 팔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고요. 일부 팔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고 필요한 사람은 지금이라도 사야 된다는 뜻이에요. 필요한 사람은 지금이라도 사야 된다. 저는 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게 달러는요. 포트폴리오 차원에 내 재산의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일정 부분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은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도 달러의 일정 부분을 제 포트폴리오 중에 달러를 일정 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해외 주식 투자는 안 하고 있는데요. 뭐 해외 주식 투자도 지금 상황 봐서는 저도 재개하려고 하거든요. 그것도 달러를 보관하는 방법이나 마찬가지니까 말입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달러는 내 자산 중에 일부가 될 수 있게끔 만드는 건 언제든 필요하다. 그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하는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아이고 오늘 버퍼링이 많이 나는 거 보니까요. 이 규정님 아마 버퍼링이 많이 나면요. 이게 진짜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나빠요 이런 걸 누르든지 신고 막 해서 노딱이 붙어요. 노딱. 또 노딱 붙겠네요. 아마 노딱 지금 붙었을 겁니다. 아마. 예. 노딱 붙었을 겁니다. 그런데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저는요 여러분 거짓말 경제 말하기 싫어요. 예. 저도 좋은 뉴스 만들고 싶어요. 예. 신나는 뉴스 만들고 싶어요. 근데 지표들이 그런 지표가 안 나와요. 저는 지표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는데 좋은 지표들이 안 나옵니다. 예. 제가 그런데 그 지표들을 가지고 예측을 하잖아요. 근데 예측한 지표들이 대부분 맞았잖아요. 그런 거 보면 여러분, 그런 걸 보면, 예. 지표가 아주 가짜는 아니다. 예. 아주 가짜는 아니다. 뭐, 통계 자체가 뭐, 거짓말 한다, 거짓 통계다, 조작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추세는 제가 조작 못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추세를 보고 계속 예측하는데 그 예측들이 하나씩 맞아 들어가는데 맞아 들어가는 것이 안 좋아서 안 좋은 일들이라서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대로의 경제 그렇게 계속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아마 작년에 뉴스를 보시면 막 폭망 뭐 폭등 또 몰락 이런 아주 좋지 않은 부정적인 단어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올해 와서 다 실현이 되잖아요. 올해 와서 다 실현이 되잖아요. 실현되는 게 안 돼야 되는데 그게 실현된다는 게 참 안타까워요. 실현된다는 게.